나이 든 분은 손도 느리고 비위생적이잖아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모욕한 그 배식 도우미가 바로 시어머니이자 이 회사를 세운 창업자라는 것을. 70대 명예회장 부인 박정희는 회색 유니폼을 입고 구내식당에 잠입했습니다. 변해버린 회사의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서 발견한 것은 삭감된 복지, 지친 직원들, 그리고 모든 비리의 중심에 선 며느리였습니다. 복리후생비 횡령, 부풀린 계약서, 리베이트 증거. 창립 35주년 기념식 날, 그녀는 국자 대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따뜻한 국 한 그릇으로 시작된 반란이 지금 시작됩니다.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 한세그룹 본사 건물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0층 유리 외벽은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말없이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건물의 지하 1층, 구내식당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성이 한 명 있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그녀는 조용히 국자를 들었습니다. 이름표에는 박정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오랜 세월을 말해주었고 허리는 약간 굽어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들 눈에는 그저 나이든 신입 아주머니였을 뿐입니다. 이모님, 국 좀 더 주세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젊은 사원들이 줄을 서서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정희는 능숙하게 국을 떠서 담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의외로 정확했습니다. 국물이 튀지 않았고 건더기도 골고루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어떤 품격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바쁘게 식판을 들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사실 박정희는 이 회사의 공동 창업자였습니다. 35년 전 남편과 함께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했던 회사가 바로 이 한세그룹이었습니다. 지금은 명예회장 부인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에서는 오래전에 물러나 있었습니다. 최근 정희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회사가 변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직원들이 힘들어한다는 말도 들렸습니다. 예전과 다르다는 불만이 여기저기서 새어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명예회장 부인의 신분으로는 절대 볼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걸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습니다. 구내식당 배식 도우미로 들어온 것입니다. 수고하세요. 옆에서 김수정이 말했습니다. 수정은 이 식당에서 10년째 일하는 베테랑 조리사였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녀는 정희를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이모님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죠?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할만해요.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식당은 점차 한산해졌습니다. 점심시간 피크가 지나갔습니다. 정희와 수정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에 손을 담그자 관절이 조금 아팠지만 정희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너무 변했어요. 수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떻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엔 이 식당이 정말 따뜻했거든요. 직원들도 웃으면서 밥 먹고 여유도 있었고요. 그런데 요즘은 다들 급하게 먹고 나가요. 표정도 어둡고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뭔가 달라졌어요. 복지도 많이 줄었대요. 야근 수당도 깎였다고 하고요. 직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무언가가 조여왔습니다. 35년 전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를 떠올렸습니다. 남편과 정희는 약속했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이라고 생각하자고 말입니다. 돈을 벌어도 사람을 먼저 챙기는 회사를 만들자고 다짐했었습니다. 그 약속이 지금도 지켜지고 있을까요?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식당 한쪽 창고를 정리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좁은 공간에는 식자재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상자를 옮겼습니다. 이모님,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정희는 괜찮다고 손을 저었습니다. 천천히 할게요. 걱정 마세요. 사실 정희는 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혼자 생각할 시간 말입니다. 상자를 옮기면서 그녀는 회사 곳곳을 관찰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 직원들의 표정을 보았습니다. 회의실에서 새어나오는 대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수정의 말대로였습니다.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경계했습니다. 웃음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유니폼을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얀 머리카락.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 정희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회사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걸려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삶을 지키는 것이 창업자로서의 책임이라고 그녀는 믿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희는 다시 회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국자를 들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국 주세요. 네, 여기요. 일상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의 작은 한숨, 지친 어깨, 급하게 먹고 나가는 모습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회사가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지 정희는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에 조금씩 힘이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식판에 담겼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 필요한 것은 국물만이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따뜻함, 사라진 배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는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어제보다 조금 일찍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하 식당의 형광등이 하나씩 켜지면서 공간이 밝아졌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수정이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버릇이 있어서요. 정희는 앞치마를 매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회사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변한 분위기, 지친 직원들, 사라진 복지. 모든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 배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밥을 푸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정희의 손놀림은 이제 제법 익숙해졌습니다. 수정도 감탄했습니다. 이모님, 진짜 일 잘하세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여기저기 좀 다녔어요. 정희는 애매하게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오전 7시 30분.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제자리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식당 입구가 열리면서 하이힐 소리가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여러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희도 자연스럽게 시선을 옮겼습니다.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넘겼고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서류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서진이었습니다. 정희의 며느리였습니다. 서진은 식당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마치 점검이라도 하듯이 매서운 눈으로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직원들은 서둘러 밥을 먹거나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국자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서진이 배식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정희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전략기획실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정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네, 부장님. 무슨 일이시죠? 식당 위생 점검 나왔어요. 요즘 직원들 컴플레인이 좀 들어왔거든요. 서진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묻어났습니다. 수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저희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고 있는데요. 그건 제가 판단할 문제죠. 서진은 배식대를 살폈습니다. 국 냄비를 보고 반찬 용기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다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국자로 국을 저었습니다. 저분은 누구죠? 서진이 물었습니다. 새로 오신 배식 도우미세요. 수정이 대답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요? 서진의 목소리에 비판적인 톤이 섞였습니다. 일은 잘하세요. 성실하시고요. 나이 든 분은 손도 느리고 비위생적이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런 분을 왜 뽑았죠? 정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에는 배려가 전혀 없었습니다. 수정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인력이 부족해서. 인력 부족 문제는 본사에 요청하면 되죠. 아무나 뽑으면 어떡해요? 서진은 정희를 힐끗 보았습니다. 하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그저 나이든 배식 도우미일 뿐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채용 기준 좀 신경 써주세요. 회사 이미지도 있는데. 서진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다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식당 밖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을 정희는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전략기획실 윤서진 부장이야. 요즘 회사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지. 아, 회장님 며느리. 정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며느리. 자신의 아들 박남준과 결혼한 여자. 5년 전 결혼식에서 봤던 그 단정하고 예의 바른 여성. 그 사람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이모님 괜찮으세요?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정희는 겨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모욕을 당한 것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회사를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정희는 기계적으로 국을 떠주었습니다. 미소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모님 힘내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수정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위로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런 말. 정희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35년간 이 회사를 일구며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런 식으로 평가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수정이 정희를 작은 창고로 불렀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이모님, 아까 그 사람 말씀이요. 윤서진 부장님요? 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저런 분이에요. 수정의 목소리에는 쌓인 불만이 묻어났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요즘 부쩍 자주 와요. 곳곳을 점검한다고. 근데 점검이 아니라 트집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정희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요. 그분이 전략기획실로 승진하고 나서부터 완전히 달라졌어요. 회사 분위기 전체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는데요? 복지 삭감, 야근 수당 축소, 직원 평가 강화. 다 그분 주도로 진행된 거래요. 직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데. 수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회장님 며느리잖아요. 아무도 뭐라 못해요. 오히려 눈치 보고 비위 맞추기 바쁘죠. 정희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문제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회사가 변한 이유, 직원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모든 것이 연결되었습니다. 그분 남편분은 뭐라 안 하세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남준 상무님요? 그분은 착하신 것 같은데 부인한테 꼼짝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회의 때도 부인 눈치 보고. 수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며느리 서진. 예전에는 조용하고 단정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 전에도 몇 번 만났을 때 예의 바르고 차분했습니다. 언제부터 저렇게 변한 걸까?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걸까요?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데 감춰왔던 걸까요? 정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됐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지하 창고 정리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식자재 상자들 사이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뭐 하세요? 깜짝 놀란 정희가 돌아보았습니다.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창고 정리 중이에요.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혼자서요? 나이 든 분이. 서진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요즘 노인 일자리 사업이 이런 식인가 보네요. 서진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진아, 여기 있었구나. 정희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남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남준이 창고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습니다. 전무이사 직함을 달고 있었지만 성격은 온화한 편이었습니다. 회의 끝났어? 일찍 끝났네. 서진이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 남준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정희를 발견했습니다. 어둠 속에 서 있는 나이 든 여성. 그는 잠깐 멈칫했습니다. 정희는 몸을 더 숙였습니다. 들키면 안 됐습니다. 누구세요? 남준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배식 도우미래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긴 한데. 서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남준은 정희를 잠깐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지만 어두운 창고 안에서는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세요. 남준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들킬 수도 있었습니다. 가자. 저녁 먹으러.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 자신이 낳아 키운 아들.
35년 전 처음 안았을 때의 따뜻함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나이든 배식 도우미일 뿐이었으니까요. 정희는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창고 바닥에 털썩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준이도 알고 있을까? 회사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는 걸 아마 모를 것입니다. 아니, 알고 있어도 아내 앞에서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수정의 말대로 남준은 서진에게 약했습니다. 정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며느리가 회사를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그걸 막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여기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당장 정체를 밝히고 모든 것을 바로잡을까요? 하지만 그러면 진짜 문제를 파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팠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식당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조금 피곤해서요. 오늘은 일찍 들어가세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정희는 유니폼을 벗고 개인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것, 들은 것을 적어두기 위한 수첩이었습니다. 정희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기 시작했습니다. 윤서진, 전략기획실 부장, 회사 변화의 중심, 직원 복지 삭감 주도, 권위적 태도, 남주는 제어 불가. 글씨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많이 알아내야 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고시원에 방을 얻어 머물고 있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무기력한 모습도 스쳤습니다. 그리고 힘들어하는 직원들의 얼굴이 겹쳐졌습니다. 내가 만든 회사가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어.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빛만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내일 다시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국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진실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가보기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정희는 매일 아침 6시에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국자를 들고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직원들은 이제 그녀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정희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눈은 점점 더 많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복지 삭감은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들리는 대화들이 모두 증거였습니다. 야근 수당 또 깎였대. 진짜? 이번 달 월급 보고 깜짝 놀랐어. 복지 포인트도 반으로 줄었잖아. 이러면 어떻게 살라고. 젊은 사원들의 한숨 소리가 식당 여기저기에서 들렸습니다. 정희는 국을 떠주면서 그들의 얼굴을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지쳐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웃지 않았습니다. 이모님, 국 좀 더 주세요. 한 사원이 식판을 내밀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많이 드세요. 정희는 국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밥이라도 잘 먹어야 버틸 수 있어서요.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나고 설거지를 마친 뒤 정희는 다시 지하 창고 정리를 맡았습니다. 수정이 미안해하며 부탁했습니다.
이모님, 죄송해요. 다른 직원이 갑자기 쉬는 바람에.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정희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사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 말입니다. 창고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오래된 식자재 상자들과 청소 도구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상자를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구석진 선반 뒤에서 낡은 종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문서들이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꺼내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서. 첫 번째 서류의 제목이었습니다. 작년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예산 삭감, 명절 선물 축소, 건강검진 항목 감소.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하단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부장 윤서진.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의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협력업체 계약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 업체와의 계약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청소 용역, 식자재 납품, 시설 관리.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계약 금액이 시세보다 높았습니다. 정희는 오랫동안 회사 경영에 관여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장 가격을 알고 있었습니다. 명백하게 부풀려진 금액들이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상자 밑바닥에는 영수증 뭉치가 있었습니다. 정희는 하나씩 펼쳐보았습니다. 리베이트 지급 내역.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였습니다.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계약을 성사시켜준 대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래의 중심에는 역시 며느리 서진이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를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며느리는 복리후생비를 줄이고 그 돈으로 부풀린 계약을 체결한 뒤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정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먼저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며느리가, 아들의 아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니. 이모님? 갑자기 문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발견해서요. 정희는 서둘러 서류들을 상자에 넣었습니다. 수정이 다가왔습니다. 저게 뭔데요? 옛날 서류 같아요. 버려도 될 것 같은데. 아, 그거 작년에 감사실에서 조사하다가 남긴 거예요. 근데 흐지부지 됐다고 들었어요. 수정이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글쎄요. 윗선에서 묻었다고 하던데요. 자세한 건 저도 몰라요.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감사가 진행됐다가 중단됐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 압력을 넣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모님 괜찮으세요? 얼굴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아요. 먼지 때문에 좀 그래요. 정희는 애써 웃었습니다. 수정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좀 쉬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고마워요. 수정이 나간 뒤 정희는 다시 상자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 금액, 결제 사인.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중요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서진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꽂혔습니다. 정희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창고 정리 중이에요. 그 상자는요? 서진이 정희가 열어둔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오래된 서류 상자예요. 버려도 될지 확인하려고.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서진이 다가와 상자를 닫았습니다. 그녀의 움직임은 빨랐습니다. 뭔가 숨기려는 사람의 동작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이 든 분이 이런 데서 뭘 하세요? 다칠 수도 있잖아요. 서진의 말투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지만 실제로는 경고였습니다. 정희는 그것을 알아챘습니다. 조심할게요. 여기 정리는 다른 사람이 할 테니까 나가세요. 서진은 상자를 들고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정희는 그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를 가져간 것입니다. 서진은 무언가 눈치챈 게 분명했습니다. 정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중요한 서류들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업무가 끝나고 정희는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수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모님, 오늘 일찍 들어가세요. 피곤해 보여요. 고마워요. 먼저 갈게요. 정희는 식당을 나섰습니다. 지하 복도를 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처리해. 나한테 보고만 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몸을 숨기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부장님. 그럼 이번 달 실적은?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예상대로 진행하면 돼. 협력업체 계약건도 마무리하고. 알겠습니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이었습니다. 비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고시원 방에서 휴대폰 속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삭감 내역, 부풀린 계약서, 리베이트 영수증.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써야 할까요? 당장 공개하면 며느리는 물론이고 아들 남준에게도 피해가 갈 것입니다. 회사도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습니다. 한세그룹 직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지켜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정희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식당으로 출근했습니다. 배식 준비를 하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정희는 자리에 서서 국을 떠주었습니다. 그때 서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남준이 함께였습니다. 여기서 먹자. 사내 식당 음식도 확인해 봐야지. 서진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배식대로 다가왔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국 주세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국자로 국을 떠서 식판에 담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 사람 며칠 전에 본 것 같은데. 남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정희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창고에서 봤잖아. 나이 든 배식 도우미라니까. 서진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뭔가 익숙한 느낌이. 착각이야. 가서 먹자.
서진이 남편의 팔을 잡고 자리로 향했습니다. 정희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슬아슬했습니다. 식판을 든 남준이 자리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서진아, 요즘 직원들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아 보여. 회사가 성장하려면 어쩔 수 없어. 당신도 알잖아.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은 뭔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앞에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남준아. 정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이 강해지길 바랐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오후 업무가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휴게실에서 잠깐 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님 피곤하시죠? 좀 그래요. 요즘 회사 분위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해요. 이모님도 느끼셨죠?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들이 너무 불쌍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대우는 점점 나빠지고 수정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습니다. 윗분들은 모를까요?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전략기획실에서 실적만 강조하니까 다들 눈치 보는 거죠. 정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사가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근원은 며느리 서진이었습니다. 누가 좀 나서야 하는데. 수정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있다면 좋겠지만. 수정은 희망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확보했습니다. 이제 행동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접 나서서 며느리를 고발해야 할까요? 그러면 가족이 무너질 것입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깨질 수 있습니다. 정희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을 지킬 것인가, 회사를 지킬 것인가. 둘 다 지킬 방법은 없을까? 새벽 3시였습니다. 정희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수첩을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를 막을 방법, 회사를 구할 방법, 직원들을 지킬 방법. 글씨를 써내려가던 정희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결연함도 있었습니다. 직원은 가족이야. 그게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의 약속이었어.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며느리와 맞서야 했습니다. 아들이 상처받더라도 자신이 비난받더라도 상관없었습니다.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직원들이 먼저였습니다. 정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고시원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확고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립 기념식까지 이틀 남았어. 그날이 기회였습니다. 모든 임원과 직원들이 모이는 자리. 진실을 밝힐 최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한세그룹 본사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30층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기다려. 곧 끝낼게. 정희는 작게 중얼거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자를 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창립 기념식 전날이었습니다. 한세그룹 본사 로비는 분주했습니다. 행사 준비를 위해 직원들이 오가며 현수막을 걸고 꽃을 배치했습니다. 창립 35주년 기념식이라는 글자가 커다랗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는 지하식당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CCTV 모니터를 통해서였습니다. 수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내일 큰 행사네요. 우리도 준비 많이 해야 할 거예요. 네. 많은 분들이 오시겠죠.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밝힐 날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소처럼 설거지를 마치고 휴게실로 향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증거 사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문을 열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행사 때 제대로 보여줘야 해. 서진의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문을 열지 않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부장님. 준비 다 됐습니다.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오시니까 실수 없게. 내가 다음 세대 리더라는 걸 확실히 각인시켜야 해. 서진의 목소리에는 야망이 묻어났습니다. 당연하죠. 부장님 실적이 제일 좋으신데요. 실적이야 만들면 되는 거잖아. 중요한 건 이미지야. 정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을 키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정희는 재빨리 복도 모퉁이로 몸을 숨겼습니다. 서진과 남자 직원이 휴게실에서 나왔습니다. 내일 잘 부탁해.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이 멀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고시원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증거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삭감 내역, 부풀린 계약서, 리베이트 영수증.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정희는 아들 남준에게 문자를 보낼까 고민했습니다. 미리 알려주는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공개적으로 해야 해. 정희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 모든 사람 앞에서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야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창립 기념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정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유니폼 대신 검은색 정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옷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으니 다시 명예회장 부인으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정희는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습니다. 화장도 옅게 했습니다. 오늘이야. 정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오전 10시. 한세그룹 대강당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임원들, 직원들, 협력업체 관계자들. 모두가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는 창립 35주년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단상 옆 VIP 좌석에는 이름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진은 일찍 도착했습니다. 화려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했습니다. 머리는 우아하게 올렸습니다. 그녀는 VIP 좌석 앞쪽에 앉았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준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아내 옆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 많이 왔네. 당연하지. 창립 기념식인데. 서진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입장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회장의 기념사가 이어졌습니다. 35년간의 성장 과정, 미래 비전, 직원들에 대한 감사. 준비된 멘트들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진은 단상을 바라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곧 자신의 차례가 올 것이었습니다. 전략기획실 부장으로서 실적 보고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각인시킬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무대 뒤편 스크린에 영상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구내식당 CCTV 화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왜 갑자기 식당 영상이 나오는 걸까요? 화면 속에는 배식대가 보였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서진이 식당에 나타났습니다. 나이 든 분은 손도 느리고 비위생적이잖아요.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요즘 시대에 이런 분을 왜 뽑았죠?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옆에 앉은 남준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문서들이었습니다. 복리후생비 삭감 내역서. 화면 가득 숫자와 항목들이 나타났습니다. 직원 체육대회 예산 80% 삭감. 명절 선물 50% 축소. 건강검진 항목 감소. 하나하나가 명확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서류 하단에는 같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결제 윤서진. 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았습니다. 다음 화면은 협력업체 계약서였습니다. 부풀린 금액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시세와의 비교가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리베이트 영수증들이었습니다. 날짜, 금액, 거래처.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서진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바로 그때 무대 옆문이 열렸습니다. 정희가 걸어 나왔습니다. 회색 유니폼이 아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강당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정희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객석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놀란 표정의 임원들, 당황한 직원들, 그리고 충격에 빠진 아들 남준. 안녕하십니까? 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한세그룹 공동 창업자 박정희입니다.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명예회장 부인이 왜 여기 나온 걸까요? 지난 일주일간 저는 구내식당에서 배식 도우미로 일했습니다.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사가 변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객석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35년 전 제 남편과 저는 이 회사를 시작하며 약속했습니다. 직원은 가족이라고,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회사를 만들자고. 그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복지는 삭감되고 직원들은 지쳐가고 회사는 숫자만 쫓고 있습니다. 정희는 VIP 좌석의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전략기획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진 부장이 있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남준이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증거는 모두 확보했습니다. 복리후생비 삭감, 부풀린 계약, 리베이트.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정희의 말이 끝나자 강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속삭였습니다. 전 식당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지쳤다는 말을, 하지만 참고 있다는 말을.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회사는 건물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회사입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직원을 가족처럼 대하는 회사로 돌아가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했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박수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희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서진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며느리.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갑지만 단호했습니다. 남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식당에서 본 그 여성이 어머니였다는 것을. 어머니. 남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준아.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식으로 알게 해서.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남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일은 저도 충격입니다. 즉시 감사팀을 구성해 조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윤서진 부장은 당장 직위 해제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서진은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집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서진아. 남준이 아내를 불렀습니다. 서진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 서진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강당을 나갔습니다. 남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알아. 정희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회사를 바로잡는 거야.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는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많은 직원들이 정희에게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옛날 한세그룹이 돌아온 것 같아요. 힘내겠습니다. 정희는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희는 다시 지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정이 깜짝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이모님, 아니, 명예회장님, 그냥 정희라고 불러요. 정희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다시 유니폼 입어도 될까요? 네. 왜요? 국 좀 떠주고 싶어서요. 정희는 회색 유니폼을 꺼내 입었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정희를 보고 모두 놀랐습니다. 명예회장님이 국 드세요. 따뜻할 때 드셔야죠. 정희는 국을 떠서 식판에 담아주었습니다. 직원들은 감동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희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뜻함, 배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마음. 국자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 있는 모든 직원들과 함께라는 것을. 따뜻한 국물이 식판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다시 따뜻함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창립 기념식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한세그룹은 조용했지만 분주했습니다. 감사팀이 구성되었고 전면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진은 직위 해제된 채 집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구내식당에 나왔습니다. 명예회장 부인의 신분이 밝혀졌지만 그녀는 유니폼을 벗지 않았습니다. 국자를 들고 직원들에게 따뜻한 국을 떠주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이러시면 안 되는데. 수정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일이 좋아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을 섰습니다. 예전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웃음소리도 들렸습니다. 명예회장님, 국 정말 맛있어요. 젊은 사원이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건강해야 일도 잘하죠. 정희가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정희는 회장실로 올라갔습니다. 회장과 임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감사 결과 보고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명예회장님, 회장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감사팀장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조사 결과 복리후생비 부정 사용이 확인되었습니다. 총 3억 원 규모입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협력업체 계약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시세보다 평균 30% 높게 책정되었고 리베이트가 오갔습니다.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서진의 관여가 증명되었습니다. 윤서진 전 부장은 해임 조치하겠습니다. 횡령 혐의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입니다.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아들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잘못은 명백했습니다. 법대로 하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서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게 맞는 길이야. 정희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정희는 아들 남준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회사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남준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습니다. 남준아. 정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남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정희는 앞에 앉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괜찮습니다. 남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지른 일, 자신의 무능함, 모든 것이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남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알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닙니다. 제 책임도 있어요. 서진이가 변해가는 걸 느꼈으면서도 막지 못했어요. 남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권력이 사람을 바꾸는 건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했어요. 정희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을 키운 아들. 착하지만 약한 아들. 남준아, 강해져야 해. 정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단했습니다. 회사를 이끌려면 강해야 해. 옳은 것을 지킬 용기가 있어야 해.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진이는 법대로 진행될 거야. 하지만 내가 할 일은 따로 있어.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사를 바로잡는 거야. 직원들을 돌보는 거야. 그게 내 책임이야. 네. 남준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얼마나 더 식당에 계실 거예요? 글쎄, 조금 더 있을 것 같아. 정희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게 많거든. 직원들의 진짜 모습이 보여. 남준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70대의 어머니가 구내식당에서 국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존경스러웠습니다. 본받겠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한세그룹에는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리후생 제도가 복원되었습니다. 삭감되었던 체육대회 예산이 다시 책정되었습니다. 명절 선물도 예전처럼 돌아왔습니다. 건강검진 항목도 늘어났습니다. 야근 수당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직원 평가 시스템도 개선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정과 노력도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인사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실에서도 자유로운 의견이 오갔습니다. 요즘 회사 분위기 완전 달라졌어. 그러게. 예전 한세그룹 같아. 복지도 좋아지고 일하기 편해졌어. 직원들의 대화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내식당도 변했습니다. 메뉴가 다양해졌습니다. 식자재 품질도 좋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분위기가 따뜻해졌습니다. 정희는 여전히 식당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배식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원들과 대화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저희 팀이 이번에 프로젝트 따냈어요. 젊은 사원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수고했어요. 정희가 웃으며 국을 넉넉히 담아주었습니다. 힘내세요. 회사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직원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정희는 회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들어가자 회장과 남준, 그리고 몇몇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제안이 있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했습니다. 명예회장님께서 직원복지위원회 명예위원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정희는 조금 놀랐습니다. 제가요? 네. 직원들이 원합니다. 그리고 회사에도 필요합니다. 남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부탁드립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식당 일은 계속할 겁니다. 그곳에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회의가 끝나고 정희는 남준과 함께 복도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뭐가? 모든 것을요. 회사를 지켜주셔서, 직원들을 생각해 주셔서. 남준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야. 이 회사는 우리 가족이 만든 거잖니.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가족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내 일이야. 남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본받겠습니다. 제대로 배우겠습니다. 잘할 거야. 넌 착한 아이니까. 정희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한세그룹은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실적도 좋아졌습니다. 이직률도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직원 만족도가 크게 올랐습니다. 올해 한세그룹이 일하기 좋은 기업 10위 안에 들었대요. 수정이 신문 기사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정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여기 보세요. 직원 복지 개선과 소통 문화로 변신한 한세그룹이래요. 정희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다 직원들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명예회장님 덕분이죠. 수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정희는 늘 그랬듯이 배식대에 섰습니다.
국자를 들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씩 다가왔습니다. 모두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명예회장님, 오늘 국 뭐예요? 된장찌개예요. 건더기 많이 넣었어요. 와, 최고예요. 젊은 사원들이 즐거워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정희는 하나하나 정성껏 떠주었습니다.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직원들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좋았습니다. 배식이 끝나고 정희는 식당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작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직원복지위원회 회의 준비 자료였습니다. 직원 휴게실 확충 계획, 육아휴직 제도 개선안, 멘토링 프로그램 도입,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즐거웠습니다. 이모님, 수정이 커피 한 잔을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수정 씨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상사와 부하였지만 이제는 동료였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예요. 우리 회사. 수정이 희망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거니까.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날 저녁 정희는 남편 무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지켰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직원은 가족이라는 약속. 지켰어요. 정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직원들 웃는 얼굴 보니까 좋더라고요. 그녀는 묘비에 손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킬게요. 우리가 만든 회사 끝까지 지킬게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 돌아가야지. 내일 또 식당으로 가야 했습니다. 국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직원들과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정희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앞만 보고 걸었습니다. 한세그룹 본사가 저 멀리 보였습니다. 30층 건물이 석양빛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건물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회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회사도 성장했습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정희는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해낼 것이었습니다. 국자를 든 손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뜻한 국 한 그릇이 회사를 살릴 수도 있는 법이에요. 정희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차갑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희의 마음처럼, 그리고 한세그룹의 미래처럼.